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국교육학회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의 연구 동향 분석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김동화입니다. 이 연구는 이화여대 반지은 선생님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2009년 이전인 1985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제도를 기존의 장학금 중심에서 대출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이자 차익을 보상하는 2차 보전으로 운영하면서 처음 학자금 대출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에 장학재단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2010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자금 대출의 취업 후 상환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두 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일반 사업과 희소 사업으로 나뉘는데, 일반 사업은 다시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구성되어 학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등장한 장학재단법이나 취업 후 상환 특별법에서는 이 두 학자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상환이 시작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특징만 추리면, 일반 상환이 대상과 연령 기준이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출금리의 경우 연 1.70%로 같지만 전자는 변동금리를, 후자는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인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초기 경력에서 직업 선택의 관계, 학자금 대출 규모, 정보의 역할, 결정 요인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같은 시점 국내에서는 취업 및 임금, 초기 노동시장 성과, 직업 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지원 정책의 효과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로 도출된 기존 연구의 한계는, 기존 내용 분석은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조와 잠재된 의미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정한 연구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의 연구 동향과 핵심 키워드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가 국내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잠재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색 키워드로 학자금 대출이란 주제를 이용 연구 동향과 네트워크 지식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로 사회 연결망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 4.3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분석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학자금 대출을 검색 키워드로 하여 2010년부터 21년까지 최근 12년간 논문 제목, 주요, 공문 초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CI 등재지로만 한정하였고, 본문이 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하였습니다. 수집한 로 데이터를 전처리 단계에서 논문 키워드의 투모드 매트릭스로 코딩하였고,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을 하였고, 사용자 사전을 통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사전 활용은 오른쪽 예시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전체 기관과 6년 단위의 전후기로 나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개의 키워드쌍을 이뤄 나타난 동시 출현 단어를 분석하였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알아봤고, 연결 중심성은 컨센트릭 맵과 키워드 네트워크 맵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총 8개의 2개 네트워크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8개 토픽의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토픽의 지식 구조를 투모드 스프링 맵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분석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키워드 네트워크로 도출한 출현 빈도, 동시 출현 단어, 중심성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간 상위 30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보고 계신 표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30개 키워드를 5개 측면으로 구분하면, 물적 자원에서
학자금, 대출금, 장학금, 사교육비,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고등교육, 정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집단, 계층, 요인 분석, 변화 추이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경제 관련 변수 측면에서 소득, 취업, 비용, 재정, 일자리, 연체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대학, 대졸자, 수혜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이 그림에서 다른 키워드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을 통해 최근 12년간 연구에서 많이 출연한 키워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년을 전후기 6년씩 나눠 살펴봤을 때 상위 키워드 출연 빈도는 2표와 같습니다. 전체 기간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 순으로 전후기 모두 출연 빈도가 높았습니다. 주목해볼 점은 전기에서 7위 출연 빈도를 보인 소득입니다. 소득은 후기에 4위로 증가하였는데 소득 키워드가 대학, 고등교육, 대학생 키워드보다 후기에 많이 등장한다는 점은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연구에서 소득과 관련된 연구가 이 시기에 전기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했습니다. 전후기로 나눠도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여전히 다른 키워드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연구된 키워드쌍에 대한 동시 출연 단어 분석 결과입니다. 총 1445개 쌍을 확인하였고 상위 20위는 2표와 같습니다. 빈도수가 가장 큰 키워드는 앞서 키워드 출연 빈도 1위와 2위를 차지한 학자금과 대출금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키워드 출연 빈도 3위였던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동시에 출연한 키워드상 6개가 상위 20위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2년간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 연구에서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동시에 등장한 이 키워드들이 함께 연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중심성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내 영향력과 매개 통제력을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출연 빈도 상위 20개를 통해 중심성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으로 나눠 각각의 옆에 괄호로 순위를 표기하였습니다. 두 중심성 상위 7개 키워드는 다음과 같으며 앞서 출연 빈도가 가장 큰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순위는 다르지만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서 모두 상위 3위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소득, 대학 등 초록색으로 표시한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보다 매개 중심성 순위가 낮은 키워드로 다른 키워드를 매개하는 통제력보다 다른 키워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하며 고등교육 관련 정책, 대학생 등 노란색으로 표시한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보다 매개 중심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로 다른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단 다른 키워드상을 매개하는 역할이나 분석 대상으로 활발히 활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성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양옆 두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의 컨센트릭 넷부터 보면 동심원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맵은 노드, 동그라미가 클수록 네트워크 연결 중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연결 중심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자금 키워드가 중심에서 주변의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며 다음은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고 2개의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토픽 1, 3, 4, 7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재학 시간 동안의 사교육비 지출이나 대학생활, 근로활동과 학습 시간의 관계, 졸업 이후의 신용 및 채무 역량 등 개인 차원의 변수에 대한 추가 실증 연구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토픽 2, 5, 6, 8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변수와 함께 보다 활발한 연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투모드 스프링 맵으로 시각화하여 총 7개의 매개 키워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법률, 복지, 성과, 임금이란 매개 키워드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는 인식, 채무, 부모란 매개 키워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각 토픽 간의 관계에서 해당 매개 키워드가 각각 잠재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입니다.
각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현 빈도 상위 32 키워드는 물적 자원, 정책, 연구 방법, 경제 변수, 분석 대상 등 5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성과 및 효과 분석, 다수준 비교, 개선 방안 등의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기별 출현 빈도 상위 12 키워드를 중심으로 후기에 대학,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소득의 비중이 높아져 전기에 중점적으로 연구된 키워드가 후기에 소득으로 동향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동시 출현 빈도를 보면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키워드상을 이뤄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는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지원, 고등교육, 개선 방안, 정부의 총 6개입니다. 이는 향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변화 추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질적 내용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한 정책적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학자금, 대출금,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서 모두 상위 3위로 나타났고,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대학생은 매개 중심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 키워드와 연결되기보다 타 키워드상을 매개하거나 분석 대상으로 활발히 활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고 2개의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개인 차원의 변수로, 두 번째 그룹은 조직 차원의 변수로서 추가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 그룹에서 확인된 매개 키워드는 첫 번째 그룹에서 인식, 채무, 부모로 나타났고, 두 번째 그룹에서 성과, 임금, 복지, 법률이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각 토픽 간의 관계에서 해당 매개 키워드가 각각 잠재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제안입니다. 첫째, 검색 키워드로 학자금 대출을 설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 이 키워드만이 아닌 연구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분석 대상을 KCI 등재제로만 한정하였는데 정책 중점 연구소나 공책기관의 연구물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후속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형태의 지식구조 탐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연구에 활용된 논문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직후인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로만 설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 분석 시점을 정권 교체 시점에 따른 연구 동향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다면적 시각의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국내 선행 연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국외와의 비교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한국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만의 특성과 한계점의 통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토픽 간 네트워크 구조 관계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연구 영역별 하위 세부 구조를 확인하였고 후속 연구 방향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발표에서 참고한 연구나 보고서 등을 수록한 목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